아이돌로즈 유튜브 채널 컨텐츠 안무 분석 노동. 네, 안녕하세요. 4화로 돌아온 안무 분석 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또 사과할 일이 생겼는데 어쩌다 이렇게 사과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화에서 빅스의 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올려놓고 팬분들의 반응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다칠 준비가 돼 있어가 좀비가 아니라 뱀파이어 컨셉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한 팩트체크와 자료 준비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아이돌로즈 안무 분석 노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그래도 그날 녹음할 때도 제가 알기로도 뱀파이어였거든요. 근데 좀비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네. 그 시작할 때 이렇게 가슴에 손 모으고 일어나잖아. 이게 뱀파이어 동작인데 좀비라고 하셔가지고 아 좀비도 있나 보다 이러고 저도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틀린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득달같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번 안무 분석 노동 4화에서는 갓 따끈따끈하게 컴백을 한 세븐틴의 어쩌나를 다룰 예정인데요. 저희가 세븐틴 어쩌나는 쇼케이스 현장에서 이제 취재도 진행을 했었는데 인원의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되게 10분 느끼고 와서 저희가 보자마자 아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컴백하자마자 분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븐틴이 아시다시피 13명이에요. 이렇게 13명이었던 그룹이 사실 슈퍼주니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우주소녀가 있었는데 네, 걸그룹 중에서는 세븐틴이 그 13명이라는 다 인원을 다각도로 활용을 해왔는데 대형이 일단 항상 다채롭고 이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형이 이런 피라미드형, 삼각형인데 그런 대형은 물론이고 기차놀이를 하거나 그 세븐틴의 로고 모양을 만드는 등 굉장히 다양한 대형을 보여왔거든요. 13명이라는 다인원을 최대치로 활용을 한다는 인상인 거죠. 그리고 그 13명이라는 다인원이 군무를 행할 때 뭔가 그런 에너지와 쾌감 같은 게 있어요. 대형 변화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동선도 큼직큼직하고 보는 이를 심심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쵸. 예, 여러 명이 그 군무를 어떻게 맞춰야지 그렇게 확 다가오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안무를 만들었다는 인상을 항상 준 팀이에요. 예전에 이제 세븐틴 안무들을 보면 뮤지컬처럼 멤버 일부가 이제 등장하고 퇴장하는 안무도 이제 종종 만들었거든요. 그게 정말 사람 숫자가 많아서 가능한 안무인데, 그러니까 몇 명이 빠져도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군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인원수니까요. 13명이라는 인원수가. 이번에도 사실은 몇몇 멤버들이 등퇴장한 안무가 구간별로 있는데 어쩌나나 아니면 사실 그 전에 몇몇 안무들은 또 이제 13명 멤버 모두가 무대 위에서 그러니까 등퇴장하지 않고 계속 롤플레잉을 하고 있는 안무도 사실은 꽤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어쩌나도 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멤버들이 다 같이 이제 무대 위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무대 위에서 멤버 한 두어 명이서 앞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랩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정말 다인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항상 해오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아낀다나 만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멤버들이 곳곳에서 롤플레잉을 하고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낀다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번 정도는 봤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새로이 발견하게 되는 뭔가 깨알 같은 요소가 굉장히 많고 파트가 아닌 멤버들이 그 뮤지컬에서 보면은 앙상블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엑스트라 아니면 모브캐라고도 할 수 있는 역할인데 그런 다양한 군상의 연기를 하면서 주조연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는 장점도 있고 이 예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히 뮤지컬적으로 무대를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무 연습 영상 제목도 댄스컬이라고 아예 제목을 붙여버렸었고 그래서 예쁘다의 경우에는 화자가 전환을 하면서 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화자가 예를 들어서 메인 보컬이 노래를 하고 있다가 옆에서 다른 멤버들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저는 이게 하이스쿨 뮤지컬의 보이그룹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보이그룹 버전의 이제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소년이잖아요. 세븐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년인데 소년과 청량미죠. 그쵸. 소년미, 청량미 이런 어린 남성상을 되게 표방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저는 다인원 그룹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10명 이상의 다인원의 남성이 대부분의 이제 방송 무대가 사실 좀 좁잖아요. 그 대인원이 좁은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하자면 필연적으로 약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항상 갖고 가게 되거든요.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 부담스러움을 최대한 이제 좀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세븐틴 안무에서 항상 좀 느꼈어요. 동선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런 섬세하고 정교한 이런 동선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보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인원의 남성이 무대 위에서 동시에 뭔가를 하는 게 압도적이라면 어쨌든 조금 더 시선을 분산시켜주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무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뭐 그냥 기본적인 무대 연출들 뭐 의상 뭐 헤어 이런 것들도 최대한 보는 사람들이 뭐 남자가 너무 막 우글우글 부담스러운 약간 그 여자 혼자 남고에 떨어졌을 때 그 부담스러움 있잖아요. 맞아요. 여자 혼자 남학교에 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세요? 예, 그런 부담스러움을 최대한 해소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항상 이 소년미를 채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전 활동을 볼 때 항상 이 팀은 뭔가 남고생 특유의 그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있다고 항상 느껴왔는데 예를 들자면 안무 연습 영상 대부분이 B컷을 약간 넣는데 아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로 삽입된 B컷에서 하면서 막 고함을 질러요. 그 다음에 막 그 아주 나이스에서도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런 구호들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정말 파이팅 넘치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그런 좋은 에너지가 보는 사람까지 매료시키는 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활기는 어쨌든 보는 이까지 절로 약간 웃음지게 하는 좋은 장점인 건 사실이고 아낀다 때는 정말 흐뭇하게 이렇게 웃음짓게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그런 활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세븐틴 일부 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어쩌나 뮤직비디오에 그 아낀다 뮤직비디오에 있었던 어떤 장치들을 그대로 가져온 게 몇 개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쩌나가 3년 동안 성장한 세븐틴의 아낀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앨범 전체에서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때와 여전한 소년이지만 어쨌든 성장을 한 모습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연출 요소들을 이번에 무대에서도 그렇고 뮤직비디오에서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저는 팬이 아닌데도 되게 흐뭇한 잘 컸다 약간 이런 인상을 저는 보는 내내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쇼케이스 얘기도 했는데 쇼케이스에서도 우지 씨가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왜 다시 청량 컨셉으로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그런 3년 동안의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걸 듣고 그리고 무대를 보고서 아 이건 정말 세븐틴이 할 수밖에 없는 세븐틴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청량 컨셉으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어쩌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주에서 게임 음악처럼 이렇게 통통 튀는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게임 음악 같은 전주에 맞춘 연출 같은 게 있어요. 약간 테트리스처럼 멤버들이 이렇게 헤쳐 모여서 이동을 하는 장면 같은 것도 있고 이전과 비교해서 대형 변화가 크게 다이내믹하거나 동선이 복잡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다이내믹한 요소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돈한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주 부분을 언급을 했다시피 입체적인 대형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파트에서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헤드폰을 만들어준다거나 곡 마지막에 대형 전체가 뭔가 파도치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전히 세븐틴 안무 특유의 장점을 가져오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뭔가 약간 성장한 느낌을 녹여낸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섬세한 동작이나 연출 같은 게 멤버들이 결국 본인 음반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음반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멤버들이기 때문에 안무 또한 음반 제작 단계에서 이미 이제 같이 고려가 되어 있었을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멤버들의 안무 표현력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여도라는 게 달라지니까요. 음반 제작자가 다르고 실현자가 다른 일반적인 공정과 다르게 제작자가 곧 실현자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유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런저런 요소들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그런 쾌감을 세븐틴한테서는 느낄 수 있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슈즈나 엑소 같은 다이논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세븐틴이 항상 다른 다이논 그룹과는 다른 어떤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세븐틴만 할 수 있는 어떤 되게 섬세한 표현 그리고 그런 연출 같은 거를 되게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세븐틴을 보고 있으면 항상 저렇게 좀 소년일 것 같고 그 세븐틴만의 색깔을 계속해서 갖고 가겠다는 약간 그런 의지도 보이고 언제 음악방송을 봐도 항상 그 자리에 세븐틴의 색깔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팀이라서 항상 좀 그런 면에서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취재차 세븐틴 콘서트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세븐틴 콘서트를 보면서 남자 아이돌 콘서트란 이 맛이지 라는 걸 약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남고생 특유의 파이팅 넘치는 기운 같은 걸 언급을 했지만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느낌이었고 그거를 공연장 가득 채우는데 그 에너지를 관객들도 받고 관객들도 거기에 열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룹의 퍼포먼스 같은 걸 보면 항상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보는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죠, 정말로. 그 화면을 뚫을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보는 이도 그걸 오롯이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그룹이 세븐틴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세븐틴 어쩌나 안무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 5화에서는 경리의 어젯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5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